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 요즘 점점 한규수 매니저님의 팬이 많아지고 있고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목 토론실에서 네. 한규수 매니저님의 한큐 방송을 봤다는 글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시장이 조금 힘들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장세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고, 오늘도 제가 이제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됐는데, 오늘 시장 보시면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을 싹 한번 정리해 드리고 섹터별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들을 제가 한번 압축을 드릴 테니까 오늘 3시 50분에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종목은 어떤 것부터 리뷰해 볼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길목을 잡아 놓았던 반도체 장비주들 보겠습니다. 네. 코이버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5D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일단 길목을 잡았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조금씩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주가도 긴 시간 동안 행보세가 나타났던 종목인데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형태가 되고 있죠.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 속에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먼저 길목을 잡아놓고 있다 보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충분히 잡아볼 수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 종목도 실적 개선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부 이제 5G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체적인 5G보다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또 밀릴 때는 매집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이런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와이솔이라는 종목이죠. 아까는 코이버였고요. 와이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신고가 완만하게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현재 이런 종목군들도 전반적인 반등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추세적인 반등이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국가는 직전 고점에서 매물을 좀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만 여기에 있었던 대기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 터지고 있는 거래량들을 감안하게 되면 손바뀜 현상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 직전 고점에서 약간 매물을 좀 받고 내일이나 정도 하루 정도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인 반격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 특성상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이맥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에 대해서 길목을 잡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주가 중간 바닥을 찍고 은근하게 서서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여러분께 길목을 잡는 분할 매집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주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반등세가 과연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재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미 이제 DBI텍 같은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가 또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장주들의 상승세가 살아있고 전반적인 장세가 조금씩 살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의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동안 올랐던 5G 관련주가 약간 매물을 받는 상태에서 선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올라가는 이런 순환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굳이 좀 물량을 털어낸다라는 관점보다는 홀딩하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조정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중기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G가 갈 만큼 가서 그런가 오늘은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쵸? 크게 올라주고 있어요. 넥패스도 오르고 하나마이크론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르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그럼 정리하면 뭐라고 한 큐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한 큐는 미국 증시 확인하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확인하기 휴장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어제는 쉬었고 이제 급락 이후 오늘 문을 열게 되는데 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 미국 증시가 정말 중요해요. 네. 일단 최근에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틀 동안 선방했고요. 네. 오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최근 이틀 동안의 흐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부진합니다. 오늘 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미국 증시가 과연 급락세가 진정될 것인지 여부를 지금은 시장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정말 진정될 것인지 내지는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관망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이틀 동안 선방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런 관망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그래도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는 않겠지, 주변 조건 자체가 나쁘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워낙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분명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미국 증시가 충분하게 진정이 되어야만 랠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해서 최근 증시가 연이틀 동안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전개됐습니다만 결국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빠지고 급락 장세가 심화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되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적어도 종목 장세가 가능한 것이니까 미국 증시가 분명히 진정되는지 여부를 우리는 확인하고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고려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확률적으로 최근에 미국 증시의 급락 장세는 좀 진정이 될 거로 일단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급됐듯이 미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했던 부분들은 바로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일부 기술주 중심의 차익 매물 성격이 좀 많고요. 여전히 미국 증시는 특별하게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풀었고 그 자금에 의해서 경제 지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 증시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언급드렸었죠. 미국 증시처럼 그렇게 많이 오른 증권시장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주변 여건이 모두 좋고 악재가 없을 때 천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무조건적으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최소한 급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경계감도 분명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봉 차트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 미국 증시 급락 후에 전약 후강의 반등세를 기록해서 5일 이평선까지 올라왔고요. 다시 5일 이평선 중심의 추세 상승세가 계속해서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엄청난 강세가 전개되고 있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오늘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신고가 기록 후에 음봉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시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분명히 미국 증시의 흐름에 결정이 될 겁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최근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 저점을 찍었던 부분이 대체로 840선 정도입니다. 아무리 이 상황을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직전 저점 84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계감은 있습니다만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단기 조정은 나오더라도 조정폭은 제한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우지수 일봉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워낙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추세에 대해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미국 나스닥 시장도 다우지수가 안정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현재 주가도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완만하게 살아있는 상태고요.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우지수도 여기서 밀리더라도 이 구간에서 상단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얘기는 나스닥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이고 조만간에 진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더라도 공포감까지는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다시 문이 열리는 뉴욕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상승한다면 우리 증시도 좀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장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그쵸. 내일의 한 수는 어떤 걸까요? 자, 내일의 한 수는 역시 미국 증시입니다. 내일의 한 수도 미국 증시. 뚝심 같으세요. 일단 지금 증권시장이 가장 큰 변수니까요. 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변수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주둔들어 왔다고 한다면 지금 남은 변수는 미국 증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 증시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증시 급락 장세가 안정되는지를 분명히 먼저 보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 후에 곧바로 치고 가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은 약간은 좀 성급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최소한 급락 장세가 멈추고 하방 경직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소폭의 강밥 정도가 나오고 거래량만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는 분명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증시가 안정되는 것을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게 되면 국내 증시에 이제 종목 랠리는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한 하방 경직선과 함께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안정이 되고 조금 더 완만한 반등세가 시도가 되게 되면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 중시로 한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동안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장세가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한 반등장도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게 되면 적어도 종목을 내리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혼조 장세를 이용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인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종목 발굴에 좀 더 주력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아직은 지수가 이제 재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노동지표, 고용지표가 좀 개선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기 부양대책과 관련해서 협의점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태고,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부양태액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구간에서는 재상승에 나설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낙관하지 말고 약간은 방어적으로 철저하게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종목에 있어서는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군들은요, 좀 올랐던 종목이 쉬고 못 올랐던 종목으로 순환매가 돌고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도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철저하게 종목 선별에 주목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최근에 이제 혼조 장세가 나오고 미미한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그동안 하락세로 보였던 삼성전기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지금 MLCC라든가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이쪽 사업 부분들이 모두가 좋은 상태예요. 여기다가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상대적인 수혜의 폭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에 펀더멘탈이 좋고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이런 혼조 장세 속에서 개별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이제 소외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기가 본격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힘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지금 시장은 지수가 약간의 이제 가두리 장세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소외되고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갈 때 단기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나 철저하게 펀더멘탈과 성장성 있는 종목 중심의 반등장이 나온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 주가가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참 지루한 혼조 장세입니다. 저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강하게 치고 가는 듯한 양상들을 보여주다가 전체적인 장세가 조정받으면서 이 종목도 더 이상 못 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죠. 넷패스라는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의 오른팔격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게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국에 삼성이 성장하면서 관련된 종목분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삼성이 가게 되면 5G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 섹터들의 반등세가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소외됐던 종목 중시 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라든가 IT 섹터 중에서 소외됐던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은 우리가 좀 높여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인텍플러스도 그렇죠.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오후장 들어서 5G 통신 장비주들의 하락이 좀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슈페타시스, KMW 다 내림세로 서진 시스템도 하락 전환해서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왜 오후장에 이렇게 빠지는 건지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어제 나왔었죠. 네. 삼성의 8조죠. 네. 예, 8조 규모의 이제 5G 통신 장비 수주라는 재료가 어제 다 반영이 됐고 그런 재료들에서 이제 재료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삼성의 이러한 대규모 수주는 글로벌 5G 발주가 이제 시작됐다는 그런 신호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올랐던 5G 관련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고 이런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재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단기간쯤에서는 약간은 경계라되 중기간쯤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어제 갑자기 5G를 배신하고 SK바이오팜을 갖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다시 5G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오이솔루션 다시 갖고 왔습니다.
오이솔루션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하면 기회가 그쵸. 될 수 있죠. 그렇게 됐죠. 이번에 저는 이 5G 관련주들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일단 시세 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탄력이 붙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 조정의 폭은 깊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 장세를 위해서는 5G 관련주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네. 자, 오이솔루션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5G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언급드렸듯이 무려 8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얘기는 글로벌적으로 5G 발주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고 글로벌 업체를 중심으로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부품 발주가 시작이 되게 되면 중소형주들은 그에 따른 수주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허전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광 트랜시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이솔루션의 수주는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회사의 실적이 뭐 1, 2분기 좀 부진했고요. 3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경기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만 4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에 2021년 같은 경우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5G 투자 업체들 발주가 시작이 되면 광 트랜시버를 중심한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최근 5G 관련주의 반등 장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소외됐다라는 관점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이미 주가는 사상 최고가는 경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죠. 여타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한 상태에서 벌써부터 상당 기간 동안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급드렸듯이 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더 진행되겠습니다만 반등 가능성 높고요.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은 저는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어제 그저께 형성됐던 직전 저점 이 정도까지 대체로 6만 2, 3천 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 높지는 않은 걸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부터 눌림이 나올 때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조금씩 담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폭의 조정 반락이나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8만 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8만 원이면 역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현재 가격선에서 한 10%가 조금 넘는 정도가 가게 될 겁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8만 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6만 3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3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시 5G로 돌아와서 소개해 드렸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해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